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2월 28일 박영수 특검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특검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판에 해부한 지 1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최수원 피고인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법의 제3조 2항과 3항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검법 제3조는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규정인데 제2항과 3항에 보면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은 원내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갖는다예요. 이렇게 되면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하고 야당인 정의당하고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특별검사 추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법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자기를 특별검사로 추천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눈치를 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요구사항을 특검 수사에 반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위반했으며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국회란 것은 국민을 대리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해 기능해야 한다는 그 의회주의 원칙을 위반했다. 이 박영수 특검법이 그런 주장입니다. 최수원 피고인 본인이 특검법 제3조 2항과 3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심판 재정 신청을 처음 제기한 것은 2017년 3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입니다. 그때 이미 특검법 위헌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신청에 대해서 김세윤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2017년 4월 7일에 이유 없다 하는 이유로 기각해버렸습니다.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경재 변호사는 그로부터 2주일 후인 2017년 4월 21일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정식으로 했던 겁니다. 이 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김세훈 판사처럼 기각, 이유 없다 하고 기각하면 끝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해부한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이게 심판에 해부한다. 한번 심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위헌 여부를. 그때가 2017년 5월 10일입니다. 그때 이 결정문입니다. 그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입니다. 재판부의 심판에 해부한다. 재판관 이름. 자, 저도 헌법재판소 이 결정문을 보고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제가 놓질 않았습니다. 왜? 박영수 특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그 순간 특검의 모든 수사는 원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눈이 빠지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왔는데 그 결정이 1년 10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제가 입수해서, 이게 결정문입니다. 결정문을 입수해서 읽으면서 또다시 제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보니까 A4 용지로 총 12장입니다. 많지도 않고 12장. 12장인데 앞부분도 보니까 사건 내용을 쫙 설명한 개요가 2장이고 심판 대상, 그러니까 특검법 제3조 2항과 3항이 심판 대상이다는 그 언급한 내용이 한 2장이고 또 청구인의 주장이 또 한 장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방식의 연혁에 대해서 언급을 쫙 해놓고 그 다음 쟁점을 정리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놓았는데 결론이 너무나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는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 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 2줄짜리, 2단락짜리 그 문장 하나 쓰는데 1년 10개월이나 걸렸다니 참 어처구니가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또다시 분노, 통타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판단 유보한 대목이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유보한 대목 읽어드리죠. 특검법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위반 여부와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정문 딱 두 문장 딱 쓰고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으니까 입법 재량에 따라 특검법을 만들었으니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하는 게 전부예요. 아니,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도 헌법재판소는 관여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취지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누가 보장을 해주는 겁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이영재 변호사가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뭐 길지도 않습니다. 딱 A4 용지 한 장짜리로 아주 간단하게 본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몇 대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일원인 헌법재판소가 입법 권한을 견제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저버린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국회에서 다수당에 의해 정파적 특검이 속출하게 되고 나치식 입법 독재를 가능케 하는 길을 터주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치식 입법 독재.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금배지 떼버려야 합니다. 국민의 저항권이 선거혁명으로 이어질 때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열리는 3.1절 태극기 집회 많이 참석하셔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정권과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이 사법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는 그런 법원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